어려운 전시를 사실 여기 박명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이게 아주 우연하고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진 일이라서 저희도 좀 놀라고 있고, 이게 이제 국내에서는 최강호 선생님 사진으로서는 처음 이제 소개가 되는 거라서 많이 이제 뜻깊을 것 같습니다. 그 전시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 갤러리를 갖다 운영하고 계시는 박명환님께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런 티를 입어가지고 완전 우리 스텝처럼 보이지 않나요? 우리 최강호 선생님 포토그램 티셔츠입니다. 사실은 어제 최강호 선생님 워낙 작품도 많이 저희가 또 접할 수 있고 있지만 제가 여기 글에다가 썼는데 개인전을 50회 하셨어요. 왜 있을까? 근데 50만 치고 안 치서 그다음부터 또 있을까요? 국내 개인전이 50회고 기획전, 단체전 이런 데 다 활동하실 것까지 하면 그 활동만 160회라고 하시니까 엄청 작업을 맞춤적으로 하시고 그 작업들을 공부해 주시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본 것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작품들이 저희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뵈면 언제 선생님의 그런 빈티지 사진들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들로 한번 육아원에서 그 전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들을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이 작업을 발견하게 됐고, 그때 저 외에 몇몇 사진가들이 같이 내려가서 선생님 작업실에서 이 작업을 봤는데, 이때 벌써 이런 어떤 시도들을 하셨었구나.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도 사실 2층에 있는 거 보고 내려오셨어요. 2층에 있는 작업도 사실 저희는 보고 좀 깜짝 놀랐었어요. 그때가 대학교 2학년 때, 78년이니까 대학교 2학년 때인데. 네. 그리고 저 사진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 묶음 맨 앞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본인이 큼지막한 글씨를 이렇게 메모를 해주셨는데, 하나님만 빛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도 빛이 있다, 이런 표현을 큼지막한 글씨를 써놨는데, 그 빛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스트로브 조명인데, 저는 진짜 20살, 21살에 이 최강호라는 어린 그 청년의 사진하는 청년의 자의식을 그 한 줄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은 다시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전시까지 하게 됐고, 오늘 이런 자리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작가님하고 직접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전시가 이렇게 마련이 돼서 저도 이제 처음 보는 이제 그 최강호 작가의 사진을 갖다 이렇게 감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사진과 관련된 자세한 얘기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중간중간 하실 테고요. 저는 이제 사실 나열만 조금 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56년, 지금 이제 강릉시가 이제 되면서 이제 근처는 이제 명주군이었습니다. 명주군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강릉 중학교를 졸업하고 74년도에 인천으로 오셔서 선인고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세요. 75년도, 76년도 이렇게 고등학교를 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인천에는 고등학교 사진부가 그렇게 굉장한 이제 삼국지를 이루고 있었답니다. 막 그냥 자기들끼리 막 고등학생들끼리 막 사진 교류전을 하면서 이제 막 진검승부를 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데 그 얘기도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77년에 이제 신구대 입학을 하셨을 때 첫 개인전 심창일치를 하셨대요. 이야, 일찍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78년 이제 당시에 이제 육명희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사진을 공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79년에 신구대 사진과 졸업하시고 나서 본인의 말로는 이제 노동반, 사진반으로 인생을 1년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80년에 아시다시피 이제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이제 그 언론 통폐합이 되면서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최고 1등 잡지라고 하는 이제 뿌리 깊은 나무가 이제 강제 폐간이 되고 그 한창희 사장이
그 대안으로서 이제 그 한국의 발견이라는 시리즈를 냅니다. 제가 그 전지를 다 갖고 있는데 그때 이제 입사를 이제 뿌리뿐나무에 해서 이제 사진 기자로서 한국의 발견의 작업에 이제 참여를 하시게 돼요. 그리고 81년, 82년 이렇게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가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83년도에 뿌리깊은 나무를 퇴사를 하고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오사카 예술대학에 유학을 갔는데 83년도에 벌써 1학년 입학을 하고 2학기부터 다녔답니다. 84년, 85년 계속 재학을 하고 4학년 때 86년도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한컵팔, 원래 제목은 이제 신도, 그러니까 이제 신의 섬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만 졸업하고 돌아올 줄 알았더니 다시 이제 대학원을 갑니다. 오사카 예술대 이제 대학원에 다큐멘터리 전공으로 계속 재학을 해서 89년도에 졸업을 하지만 졸업 논문을 내놓고 88년도에 다시 이제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88년, 89년, 90년, 91년까지 뉴욕대에서 대학원에 재학을 하셨고 92년에 졸업을 하셨습니다. 93년도에 일시 귀국을 해서 사람들을 좀 만나다가 다시 돌아오셨다가 94년도에 이제 완전히 영국 귀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 들어볼 이 연대기 중에서 가장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고등학교 사진반에서 열성적이었던 청년이 대학에 들어가서 무엇을 이제 공부를 하다가 결국 이 위층에 있는 하느님은 이제 태양을 통해서 빛을 주지만 나도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프레쉬를 들고 그 저 테크닉은 뭐 이제 이따가 디테일한 얘기를 하시겠지만 제가 본 감상에 의하면은 사진사 연대기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다이애나 버스라든지 뭐 위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낮에 프레쉬를 치는 것과 어떤 연속성이 있고, 그리고 너무도 재밌는 거는 나중에 이 같은 인천 지역에서 선후배 사이였던 정주환 선생이 독일에서 돌아와서 한 작업이 너무 비슷하네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비하인드까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요때 시기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아니 몰라, 내가 지금 갑자기 저기 제일 앞에 있는 고등학교 친구 같이 나온 우리 동기거든. 예. 광고 사진에서는 아주 뭐 대단한 예. 반갑수라고 그러는 친구인데 괜히 내가 거짓말하지 않나? 거짓말을 하십니다. 오늘은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아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그런데 갑자기 잊어버렸어. 다시. 아니야. 절대 그런 건 없어. 뭐 그냥 본격적으로 2층 얘기 한번 해보시죠. 2층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2층에 얘기한 것은 실은 유 교수님 때문인데, 유 교수님이, 그러니까 나는 유 교수님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고 들어가기 전부터 알았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천에는 서라벌레에 다니는 형들이 많이 있었거든. 그 형들이랑 이제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그 형들이 형 나 공부도 안 하고 그러는데 어디 사진을 공부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거기 형 중에 한 형이 이제 그 형은 민병진의 형인데 그 당시에 대마초로 걸려서 깜빵 가서 몇년 살 정도로 그렇게 이제 끼가 많은 형이었는데, 야 너하고 똑같은 같은 데가 선생님이 한 분 있는데 내가 그걸 소개시켜 줄 테니까 가서 만나봐. 그래갖고 그 당시에 광화문, 야 갑자기 광화문 어디에 우리 저기 뭐 수업하고 그러지 않았었냐? 연구소, 사진 연구소. 근데 그 인사동에 아니 인사동이 아니고 종로구청 어디 근처에 신문문화사, 신문문화사 디자인 연구소. 거기를 소개시켜 주면 교수님을 찾아가. 그래서 이제 가서 뭐라고 하면 되는데 형이 무조건 학교 가겠다 그래봐.
그냥 뭐 무슨 옮겨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과학부 교수님을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왜 왔어? 어떻게 알아? 어떻게 왔어요? 아, 윤병진이라는 형이 이 교수님을 찾아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하십니다. 왜? 예, 교수님 찾아가면 이 학교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찾아왔는데요. 시험 보면 되지 그러더라고. 아, 시험 보고 붙이려면 뭐하러 찾아왔겠습니까? 이 시험 보고 지금 여기서 붙는다고 얘기해 주면 학교 갈 것이고 뭐 여기서부터 안 된다고 하면 가봐야 뻔한 건데 그뭘 합니까? 그랬더니까 저 앞에 다방 그 건너고 저 밑에 그 다방이 있으니까 제가 가서 기다려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다렸더니까 이제 한참 지나니까 오셨어. 와갖고 너 어디 써 있는 거야? 인천에서 학교 다니는데 뭐 하는 애인데 인천 소년과도 사진반 반장입니다. 그랬더니까 병진이 형은 어떻게 알아요? 병진이 형이 저 가끔 술 사주고 그랬어. 이 새끼가 하고 술 처먹으면 안 되는데 또라이인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선생님도 또라이라고 그러던데. 그랬더니 너무 새끼 사진 잘해 그랬더니까 뭐 사진을 하자니 미친 듯 잘합니다. 그러니까 또 뭐야 또 해봐 뭐 어떻게 잘하는지 사진 축기 살기로 할 수 있습니다. 너 목숨이 몇 개인데 있을게 축기 살기로 해. 그러니까 잠깐만 있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있더니까 원서 5장을 주면서 너 같은 애 있으면 다 데리고 와. 그래서 원서 5장을 가지고 왔어. 그때 이제 명화 키 조그만 애 뭐 하나 있었는데 내 이름은 생각나는데 키 조그만 애 하나 있어서 그게 우리 친구 논산에 사는 애인데 걔는 명화는 애는 인천에 나랑 같이 살고 그리고 주하 그리고 이제 냈어. 그러니까 주하는 원서를 냈는데 시험을 보지 못했어. 아버지가 이민 간다고 그래갖고 이민 간다고 해갖고 이제 안 가고 이제 원서를 냈는데 더 웃기는 것은 원서 내는 날 저녁에 주하랑 같이 술이 편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원서 내러 뜻 갔더니까 거기 학과장인가 누군가가 원서를 받으면 우리가 술 냄새 나는 걸 받는다. 큰일 났다. 시험 보러 면접하는데 뜻 가는데 교수님이 너 세교에 술 처먹고 다녀. 나도 술 먹은 적 없는데 옆에 앉은 사람 저런 맞다고 내가 딱 보는 사람 저런 거라고. 그럼 이 교수님이 너 앞으로 술 먹을까 안 먹을까? 아니 붙여준다고 했으면 왜 그런 걸 묻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지금도 기억나. 아니 뭐 받은 거 있구나 벌써. 둘이 이제 면접을 보냈는데 그런 거 있는 거야. 면접을 보냈는데 아니 저 준 적 없습니다. 제가 우리 원서 공짜로 받았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꽉 떠니까 하니까 됐어. 그래 하고 나가라 그러더라고. 그게 2년이 되놓으니까 학교 처음 들어가갖고 이 심심하고 답답하면 이 집을 그때 신촌을 샀었거든요. 사진 찍어서 이만큼 들고 신촌 집을 찾아가는 거야. 신촌 집을 찾아가면 신촌에서 집에 가면 그 앞에 그 옛날에 그 동네 앞에 그 술집도 많고 이렇게 있던 그 골목인데 거기서 쉽게 갈 수 있는 게 인천 동인천에서 거기까지 사마고속이 직선으로 다니는 고속 그 터미널이 있었어. 그러니까 나는 쉽게 올 수 있었던 거야. 그럼 오면 사진도 무조건 보지도 않고 술만 사줘. 대단하지. 술만 사주고 그리고 사진 보지 않아. 그리고 뭘 찍었냐고 말만 다 해. 그리고 꼭 하는 게 너가 한 말이 여기 다 담겨있어. 여기 다 있습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지. 그럼 됐어. 왜 안 보였어요? 야, 씨가 난 발가락으로 찍어도 너보다 잘 찍겠다. 난 사진을 말로 안 해. 그리고 또 안 봐.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했는데 학교 1학년 때쯤 말쯤 되니까 나보고 넌 교회 다니는 게 좋겠어. 그러면서 뭐 저기 뭐야 광화문 교회, 광화문 돌아가신 그 목사님 여기 또 저 동동교회, 또 저 서대문에 또 하나 뭐 있었어. 맞아요. 서대문에 그 교회. 그 교회를 계속 가르쳐주면서 갔다 왔어. 예, 가긴 갔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저쪽 다 유명한 사람이더라고.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제가 몰랐어. 그래 가갖고 갔다 와서 하는 날만 이제 가는 거야. 가라고 꼭 이제. 그래 다녔더니까 교수님이 한 분은
여기 강화문대 교회를 손붙잡고 가는 거야. 거기 있는 그 모시는 그 목사분도 스케줄. 야 이거 대단한 목사님이셔. 다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교수님이 신학대학을 다니시잖아. 전부 다 인연이 자기하고 다 인연이 있는 사람이야. 나한테 소개시켜준 걸 보니까. 그리고 거기도 그래놓고 그 다음에 또 안 가고. 그런데 그 다음에 나를 데리고 안 되겠다고.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손잡고 가는 거야. 같이 예배를 참석해. 계속 한 두세네 달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갈 수가 없는데 교수님 저거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 너 신을 믿어보라니까. 신이라는 게 뭔가 알아봐.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신이라는 걸 알아봐야지. 그래갖고 이제 내가 그 성경을 교수님이 나한테 사줬는데 그건 술 먹다가 잊어버렸어. 그리고 예수의 전기를 사서 몇 번 읽었어. 그 교수님은 한번 사진 신청해 갖고 와서 교수님 저가 이렇게 그 교수님 사준 성경책을 잊어버렸는데 예수의 전기를 읽어보니까 완전 사기꾼인데 무슨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니도 사기치잖아 이 새끼 나한테 지금. 응? 그럼 왜 저한테 이 믿으라고 권합니까? 그러니까 넌 이걸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갖고 우연히 이제 혼자서 여의도에 거지 사진 찍으러 갔다가 그날 예배를 보는가 봐. 사람 뒤로같이 몰아들더라고. 가보니까 그 제자실이라는 그 할머니가 제자실이라는 그 할머니가 거기서 예배를 본다고 사람들이 딱 갔습니다. 진짜 거짓말같이 진짜 할머니가 아줌마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냥 뭐 열광을 하는 거야. 그렇게 열광하면서 저 사람 어떻게 만나는가. 저기 오살리 가면 오살리 김치기도원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가면 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졸업도 하게 됐어. 졸업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 이제 친구도 졸업하고 이제 뭐 전세 대인전도 하고 이제 그러게 이제 된 거야.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거기 올라갔는데 술 이만큼 뭐 그때는 술이 없어 못 먹던 시니까 술 이만큼 먹고 왔는데 밤에 이제 11시부터 새벽 그 2-3시까지 하는 그 예배가 엄청나게 재미있어 나한테 그 당시에. 근데 처음엔 사진 찍으려고 그러고 거기를 갔는데 가면 카메라를 다 뺐어 못 찍게. 근데 하여간 11시부터 그 새벽 보고 하는 시간이 너무 재밌어서 그걸 그때마다 치고 갔는데 그날은 술을 이만큼 힘들어 먹고 왔는데 막 예배하는데 배가 엄청나게 아픈 거야. 막 미치고 막 화장실 하고 싶어. 이게 나도 모르게 아씨 하나님 여기 붙여놨으면 이런 얘기를 듣게 만들지 뭘 꼭 화장실 가게 하고 배가 아프면 미치겠다고 했더니까 조금 지나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아픈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그 끝날 때까지 신기하게 그걸 다 들은 거야. 그리고 이제 하룻밤 자고 이제 내려왔어. 교수님 찾아가 교수님 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교수님 야 이놈 새끼야 세상에 하느님한테 좀 구멍 붙여달라는 소리를 하는 이 새끼야. 그래서 나만 보면 놀리는 거야. 근데 그때부터 뭔가가 나한테 오고 내 발로 경동교회도 가고 여기 교회도 가고 서대문 교회도 이제 왔다 갔다 찾아 듣는 거야. 그러다가 그 시리즈가 나온 거야. 실컷 하나님이 이 태양이 든다고 하고 나도 태양을 비춰줄 수 있네. 나도 하나님이 돼. 뭐 그런 객기. 뭐 그게 시작이야. 스토리를 터뜨리게 된 거야. 교회 안 갔고 그랬으면 저게 안 했을 거야. 근데 교회 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객기를 부르게 된 거야. 근데 이제 그 작업을 할 때 나름 전에 이제 그 학교 때 공부를 하던 많은 이제 사진가들의 역사 속에서 뭔가 힌트를 얻었던 게 전혀 있었어요. 없어요. 우리 때는 그런 책을 볼 수도 없었고 그런 걸 누가 보여준 적도 없고 그런 걸 해준 적도 없어. 이야 신기한데. 그러니까 카메라는 도구 자체가 있으면은 최강호와 만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재현이 되는 거네요. 뭐 후에는 그때는 무엇 썼어요 카메라? 저 그때는 후막 동조가 없었잖아. 전자식 카메라라는 거. 아니야 저기 막 니콘 F. 니콘 F. 그러니까 후막 동조가 안 되고 점막에서 터지잖아요. 뻥 터지고 나서 흐르잖아요. 예.
셔터 스피드가 약간 느려도 뻥 터지는 뻥 터지는데 60분의 1초로 엄청 누르는 아, 거지. 60분의 1초로 가셨구나.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사진들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광화 선생님 얘기를 철석같이 낸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사진의 연대기적으로 보면 저게 이렇게 청년한테 발명됐다는 것들이 좀 신기한 일이긴 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그 저게 이제 대낮인데 어둡게 조리개를 맞춘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조리개를 확 조리고 그렇죠. 조리고 노출 부족이 노출을 부족시키고 스트로브를 그렇죠. 친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게 밤처럼 보이지만 저게 사실은 다 대낮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촬영, 대낮에 가서 뭔가 스트로브를 가지고 뻥 쳐갖고 뭔가를 갖다가 포착해내는 그런 것들은 사진사 속에 있긴 한데, 그냥 청년이 저것을 이제 나름 발명을 한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처음 보시면 이제 태양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포트폴리오 북 안에도 그걸로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태양부터 시작을 해서 태양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태양이 주는 것이 나도 줄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이렇게 아마 이제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진 작업을 하신 건 누구한테 보여준 적은 있어요? 아, 유교수님한테 또 보여주고 네. 그 당시 유교수님 한정희 선생님하고 이렇게 네. 그게 있어서 두 분한테는 내가 보여드렸던 거 같은 기억이 나. 가능은 없어요. 둘 다 황당무계하게 이게 무슨 사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전시도 안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축축에 나온 게 할머니의 죽음 그 시리즈를 교수한테 보여주니까 네. 교수님 예수님은 미친놈인데 응?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그 심상이 전시하고 너 가족이나 사람을 한번 찍어봐. 그리고 그때 마침 노가다 하면서 할머니가 이제 들어오시니까 저걸 이제 찍어서 갖고 가니까 이 책을 이걸 어떻게 전시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걸 안 하고 안 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다 기행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그걸 또 한정희 씨한테 보여드리면 한정희 씨는 야 너 미쳤니? 어떻게 할머니를 이렇게 비켜서 이렇게 이럴 수가 있지? 너 인간도 아니네. 아니 저거 일부러 베끼는 게 아니라 목욕시켜 드리다가 오줌 누고 싶어서 요강에 올려놓고 그냥 그때 요강 올려놨으니까 풍경이 있으니까 지금 누른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너 그 정신 있는 놈 이렇게 가능하니? 그건 뭐가 이상합니까? 할머니인데. 근데 유 교수님은 원래 그게 말을 안 하셨으니까 그런 그 심하게 그런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한시에 먼저 나를 바보 취급하고 인격 제대로 된 놈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나한테 했던 기억이 나. 그리고 그러니까 저 스트로브를 터뜨리는 것은 뭐 술을 먹거나 답답하거나 그러면 사정없이 아무 데 가서 답답할 때는 무조건 그냥 근데 저기 여의도가 제일 많아. 그 여의도 광장 예. 때는 텅텅 비었던 여의도 광장이었으니까 또 거기 애들이 또 롤러스케이트 타고 막 이렇게 다니고 그랬으니까 그런 재미가 있던 시절이어서 그렇게 여의도 광장이 많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한 장소가 아니라 장소로 정해진 게 아니고 그냥 내 욕구가 그런 욕구가 생기면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터뜨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 신이라는 게 뭐 별거야? 아무 데도 다 있는 건데 뭐 그런 어떤 객기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어떤 뭐 지금도 흔히만 나 교회는 안 나가고 절을 안 나가지만 늘 내가 내 식으로 믿는 게 있거든. 나도 지금도 내 식으로 기도를 한다고. 어떤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에 따라서 내 스스로 뭔가 솔직히 인간이 그렇잖아. 뭔가 안 되는 것에 대한 믿음 지금도 그런 것을 시작해 쭉 가고 있지만 저 당시에 스트로브를 떠들 때는 진짜 객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씨발 뭔가 찍어야지 뭐 하면 그냥 찍어야지 생각나면 그냥 스트로브 들고 아무 데 가서 그냥 뻥뻥 터뜨리고 싸우기도 무지하게 많이 싸웠어. 그러니까 뭐 앞에 대놓고 그냥 터뜨리니까 여자들은 그냥 이뻐서 찍어요 이러면 그냥 되는데 남자들은 그냥 확 손이 잡히잖아. 손이 탁 잡히면 자꾸 이제 경찰서 가자고 막 그러는 거 아니면 뭐 왜 찍어 하든가 이렇게 필름 뺄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뭐 그걸 어떤 식으로 모면한데 싸우는 거지. 응? 어떤 그런 시기였으니까 하여튼 뭔가 재밌었어 일단. 다행이네요. 저게 우리나라든 세계적으로 법률상으로 보면은 30년만 묵으면은 그다음 공개도 돼요. 초상권과 관계없이. 왜냐하면은 법원에서 30년이면은 얼굴이 늙어서 변형이 된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동일인이라고 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거는 이제 30년이 더 넘었으니까. 근데 그 포트폴리오 곡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되게 산발적으로 도시에 여러 군데서 찍은 거 말고 특히 당시 창경원에서 찍었던 것이 북으로 한 묶음이 있어갖고 인상적이었는데 그거는 달라 보이더라고요. 뭔가 좀 컨셉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건 목적한 것이 아까 찍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찍지 생각하니까 뭔가 즐거운 거야. 즐거운 걸 사진 찍어보면 안 될까 생각을 했는데 가장 즐거운 게 솔직히 그때는 통금 해제되는 게 그치 우리 때는 통금 있었지 그치 통금 해제되는 게 제일 즐거웠던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술 먹고 그러는데 창녕은 복근놀이 한 때는 있지 통금이 없을 때 밤새도록 그렇지 않았었냐? 밤새도록 놀지 않았었냐? 저 거기 가서 뭘 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즐거운 곳에 가서 가장 즐거운 짓거리를 해보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밤에는 터뜨려도 뭔가 뭐라 그러지 않잖아. 어디서 뭐 번쩍이면 뭔가 시비거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반복권놀이 하는 그 창룡을 그 기간 동안 여러 번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그 스트로브를 찍을 때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야. 뭘 꼭 정해놓고 찍어서 앵글을 그렇고 이렇게 뭐 잘 찍어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탁 보여서 감을 보이면 그냥 그냥 찍었던 거니까. 특히 반복권놀이는 형체가밖에 안 보이잖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체가 딱 뭐 되겠다 하면 그냥 푹 누르고 그러던 시기니까 꼭 지금 봐도 솔직히 이것보다 더 신기해. 내가 오늘 나도 오래 가서 앱잡 띄우는 거 처음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후렴이 이렇게 맞았지. 그렇죠. 응? 오히려 요새 눈 보고 찍는 것보다 더 후렴이 정확하게 맞아 있는 거야. 야, 참 신기하다. 응? 아니 저는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이제 그 벚꽃 연작이 상당히 많아요. 저기 걸린 거보다 훨씬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골라낸 거지만 굉장히 재밌는 기록 사진이더라고요. 재밌게 하셨지만 당시에 우리 기억에 그렇게 창경원이 갖고 있었던 이제 창경궁이 창경원으로 일종의 일제 때 이제 그 격이 낮춰져서 동물원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벚꽃을 심은 건데 그게 이제 해방 이후에도 저 어렸을 때까지도 계속 80년대까지도 반벚꽃놀이가 창경원에서 일어났다는 그런 아주 재밌는 역사성과 뭔가 이렇게 기록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기념사진은 몇 장 찍었을 때 누군가 가서 이렇게 진지하게 뭔가 이렇게 한 묶음짜리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뒤에 계시는 두 분은 그 사진 보셨어요? 제약 때? 네, 저도 이제 그 네. 학교 다닐 때 예. 이런 이벤트라고 보다 이제 예. 올라가는 뭐 반복권들이라 그러면 사진과에서 이제 단체로 막 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조를 짜가지고 예. 그래갖고 이제 사진 찍을 거를 이제 뭐 암시대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교수한테 평가하고 받고 예. 네가 잘 찍었니? 내가 잘 찍었니? 그런 것들이 있었고. 아, 그렇죠. 밤마다 이게 그룹이 있죠. 무슨 사진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도 이제 나가서 같이 촬영하고 그래서 되게 동호회 비슷하게 많이 네. 했고. 근데 그때 보시기에 잘 찍던 거예요? 저는 저하고 약간 스타일이 틀려가지고. 아, 역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 이제 기억 속에는 그 최원 선생님의 그 제일 초창기 사진은 한국의 발견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 한국의 발견은 되게 정사진이에요. 컬러감도 정확하고 그 사진의 찍힘새도 되게 정밀하고 왜냐하면 그런 어떤 백과사전적 한국의 인문지리지 안에 들어간 사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제 젊은 나이에는 오, 굉장히 잘 찍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한 20대밖에 안 된 거야, 그쵸? 출대했다 저는 이제. 네,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는
막 마음대로 찍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사진으로 맨 처음 굉장히 다큐멘터리를 잘 찍던 사람을 저한테는 젊었을 때 이제 각인이 됐다가 나중에 보니까 사진이 너무 해괴한 거야. 정말.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카메라 도구를 갖고 있는 그냥 예술가? 뭐 이렇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인식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사진 연대기적으로 좀 그런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거죠. 과연 이제 청년 최강호는 과연 이제 사진의 원칙대로 열심히 기초부터 닦아 나간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냥 감각과 어떤 이런 것들로서 굉장히 이제 그 인정을 받았던 청년이었던 것인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이갑철 선생님은 선배시긴 하지만 어땠습니까? 만난 지가 실은 꽤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최강호 선배는 78년에 입학했어요. 76년도. 나는 80년도 잠깐 입학해서 77년도에 입학하셨습니다. 76년도 그지? 76년도. 그지? 76년도지? 76년도. 맞아. 76년도야. 76년도에 졸업을 하고 3월 1일로 입학을 하니까. 그치, 맞아. 그해 입학을 하자, 그지? 그렇죠. 졸업이 2월 달에 졸업하고 3월 달에 입학하니까. 입학하지. 근데 왜 그럼 74년도 고등학교 1학년이죠? 내가 한 해 먼저 들어갔어. 예? 야, 중학 국민학교부터 한 해가 빨라. 그럼 여기서부터 한 해씩 땡겨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일본 사람들도 70년대 사진들이 다시 재발견되는 2000년대쯤 와서 여러 가지 사진집들이 나와요. 그때는 뭐 그냥 책이 못 나오고 전시회 정도 했던 수없이 많았던 70년대, 60년대 작가들이 깜깜한 밤에 반복권 놀이 하는 걸 갖다 스트로보로 퐁 쳐갖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노리고 찍었는데 남녀들의 연애 행각만을 갖다가 가서 마치 그 빗으로 고발하듯이 찍은 그런 사진집이 있어요. 남녀 행각들만. 그래서 저도 혹시 선배 사진 중에 그 정도 있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런 건 없어.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상경원의 분위기였을 때니까 키스 장면도 없어요. 그냥 손잡고 그냥 허리 잡고 하는 정도의 연애 행각이 그냥 그 정도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하긴 또 모르죠. 으스칼로서 어땠는지 알 수 없죠. 나는 모르겠어. 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정확하게는 졸업을 하고 일종의 입사를 하시기 바로 그 전후였던 것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치. 우리 그나뭐 들어가고 나서는 스토브를 터뜨리지 않았으니까. 예. 전부 다 그런 거잖아. 그러면은 스토어가 터뜨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쪽 회사의 입장이 그런 것은 아니 회사 일을 해야 됐으니까. 예. 회사 일을 해야 됐으니까 회사 일을 찍었는데 그 부익나무 다니면서는 셀프를 많이 찍기 시작했어. 개인 작업으로. 셀프를. 그러니까 회사에서 요구해 주는 걸 찍고 나서 셀프를 찍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이 찍은 것이 절에 가면 단청들이 있으니까 단청들을 어느 회사 다니면서 찍은 거고 회사 다니면서 찍은 거고 그 전에 단청을 찍게 된 이유도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이 교수님이 한국적이라는 얘기도 많이 해서 한국적이라는 얘기를 막 하고 그러니까 회사 들어가기 그러네 회사 들어가고 나서 이중 촬영하는 거 하고 그게 겹쳐있네. 그러니까 이 서울시내 강화문에 있는 각 돌멩이나 이런 거 옛날에 오래된 돌멩이하고 한국 그걸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적이라는 걸 교수님이랑 고민하고 술 먹고 고민하고 그럴 때 뭐 초가집 찍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식인 어떤 냄새 나는 걸 찍으라고 그랬었는데 내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성 안에 뭐가 있을 거다. 그 심성이라는 게 과연 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강화문 종로 가면 이렇게 무슨 이 옛날 그 돌조각해서 이렇게 갖다 세워놨죠. 매일 저거 보고 자랐는데 저걸 보고 자란 사람의 심성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그걸 찍어서 일반 삶 속에다가 이중 촬영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스트로브 다음에 그거 이중 촬영하는 것이 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박스가 왔을 때는 저 사진이 연대기적으로는 제일 앞서는 거고요. 그 다음 거에 이중 촬영이라고 해서 한 프레임에 이제 이중으로 노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찍어서 합체를 시킨 건데 그게 이제 한국적인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국인의 어떤 심상적인 정체성에 대한 아마 탐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단청도 되게 많더라고요. 단청을 그냥 흑백으로 찍은 사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것도 요 시기가 왜 이런 고민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뿌리깊은 나무에 입사를 하신 다음에 그쵸, 확실하죠. 예, 그 작업들이 병행이 된 거였거든요. 회사 일과. 그렇군요. 그럼 한창기 선생은 회사에서 뭐라고는 안 하시고 그냥 알아서들 하는 거였습니까? 진짜 하창기는 그거는 진짜 이 뭐라 그럴까 왜 나를 그렇게 이뻐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뿌리깊은 나무에서는 대한민국에 지금도 그런 회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예를 들면 그 한국에 발견을 할 때 사진 하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었거든. 다 이 해체되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 항문을 다 혼자서 그걸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오다가 떨어지면 그걸 갖고 촬영을 가면 내가 그 당시에 봉급을 한 15만 원 정도 내가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내가 출장 한번 가면 출장비하고 필름 사는 돈이 한 200만 원어치. 그 당시에 슬라이드 필름으로 찍고 흑백을 찍었으니까 그렇게 갖고 가는데도 사인을 올리면 한상기 사장이 아무 분소리 안 하고 이 사인을 해줬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찍을 수 있어. 근데 저는 더 웃기는 것은 마음대로 찍어도 돈이 남는 거야. 그럼 출장 갔다 오면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같이 있는 친구들이 남아오길 기다리니까 그걸 밤새도록 술 먹고 놀고 그러니까. 근데도 술값이 남아, 돈이 남아. 그럼 나는 가면 선배들은 영수증 처리하고 딱 주는데 그게 싫으니까 남은 돈 같이 하고 비닐봉지 뜯 넣어서 경자 같이 딱 줘. 전 도저히 나와. 이거 뭐 계산하고 그럴 게 없으니까 알았어요. 내 돈을 남아? 그럼 남은 돈 어떻게 합니까? 돌려드려야 네, 드려야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분이 그래.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알아서 하세요. 이제 그렇게 줬어. 그러니까 그러던 그 시기였으니까 한창기 사장님은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대단한 분이고 더군다나 출장 가서 돈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김형영 부장 민편지 김형영 부장한테 전화 걸면 안 돼. 그러니까 사장한테 바로 전화 걸고 사장님 저 지금 이 공주인데 사진 찍는데 한 며칠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찍어야 되는데 예, 이거 찍어야 됩니다. 그래? 지금 나한테 전화한 이유는 뭐야? 돈이 좀 떨어져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송금하고 이런 게 잘 안 되던 시절이니까 여기 공주박물관에 가. 공주박물관 관장한테 내가 전화해 놓을게. 그 필요한 만큼 돈 달라는데 예, 알았습니다. 그럼 공주박물관 차장도 돈 줘. 그렇게 해갖고 이제 사진 찍고 그랬으니까 그분이 사진을 찍는데 직원이 뭔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안다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뿌리깊은 나무만을 다니지 않고 내가 유학을 갔더라면 지금의 최강원은 있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한국 땅이 이런 거라는 걸 내가 알고 갔었기 때문에 뭔가 부러울 게 없었어. 만 4년을 다니는 어디? 만 4년 때문에. 만 4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그 수입이 생활을 하시는데 그래도 좀 괜찮았나 봐요. 결혼도 하시고. 하여간 없어. 실은 그것도 결혼을 하기 위해서 뿌리깊은 나무 들어갔어. 그때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이 처가집에 강릉이었는데 강릉에 그때 검정고무신에 검은 이 가지고 이 장인어른을 찾아갔더니까 뭐하냐 너 건달이 갔네. 여기는 옛날 그 바다계행 사진 찍으러 올 때도 거기 묵고 잘 데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 데리고 와서 잤거든. 그러니까 건달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뭐 딸 데리고 가서 굶겨 죽일 거야. 그럼 뭐 어떻게 하면
그런데도 몰라. 직장을 이래도 다녀야 뭐 먹게 살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올라와서 교수님 보고 교수님 저 장가 좀 가야 되겠는데 직장을 하나 구해주세요. 그래? 누구나 갈 건데 이제 그 수가 엄마한테 이제 갈 건데 한번 데리고 와봐. 그러니까 이제 별로 시급하게 얘기를 잘 안 했던가 봐. 나하고 이제 싸웠을 때였던 것 같아. 그랬더니까 교수님이 부추기는 게 아니라 얘랑 결혼하면 인생 조질 텐데 왜 얘랑 결혼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데 내가 교수님이 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8층인가 9층에 있었는데 그 수가 엄마를 1층에서 되고 8층까지 내가 오고 올라갔어. 엘리베이터 타고. 만일 여기서 내가 한 번에 쉬면 결혼 안 하는 거고 한 쉬고 올라가면 결혼을 하는 거다. 그래갖고 이제 이 결혼하게 됐던 것 같아. 대단한 로맨티스트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했더니까 뿌리 깊은 나무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직장 자녀는 또 육 선생님의 또 지대한 공헌이 있었지. 네. 근데 제일 여기서 난 제일 재미있는 나중에 생각했는데 나는 험만이 형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교수님은 우리가 하고 다니면서 기록이 사진을 기록이라는 얘기를 우리한테 안 가르쳐 줬던 것 같아. 말 그렇지 않냐? 내가 말 뿌리 분하고 다니면서 기록이라는 의미가 있으면 그 당시에 이 진짜 행운아였는데 대한민국 그렇게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행운아인데 기록이라는 걸 안 써. 그러니까 단청을 찍고 셀프를 찍은 것이 그건 내 자의적인 생각이지 뭔가 기록을 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 근데 험만이 형은 주명덕 선생님 나온다죠. 황헌만 사진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명덕 선생님을 다녔잖아. 주명덕 선생님에서 그건 완전히 기록이잖아. 그래서 내가 그 형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씨발 이 교수님 왜 이 멍청이 늙으니까 이걸 왜 안 가르쳤어. 내가 이거 같아서 이제 엄청나게 따졌다니까. 사진도 몰랐으면 이렇게 가르쳤냐고. 내가 하는 말이 이런 폭로 같던 날. 네가 몰랐으니까 안 가르쳤지. 뭐 모르긴 지 교수님도 몰라는 건 무슨 소리 하냐고. 근데 솔직히 기록이라는 거 우리가 그 당시에 좀 철저하게 배웠으면 진짜 우리 진짜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일들이 많았을 텐데. 그러니까 창경도 실은 처음에는 저 지금 제 말고 갑수 말도 생각나. 우리 집 놀러 갔었어. 이 그룹을 따갖고 이제 우리가 신영이나 뭐 하나 또 있었지, 그지? 신사에 그 그룹이 있었는데 걔들 한 번 갔는데 그게 재밌어. 그 다음 혼자서 여러 번 그걸 갔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창경원 시리즈가 만들어진 거야. 처음에 학교 애들이랑 같이 놀러 갔었어. 그때 확실히 뭔가 교류를 통해서 약간 서로 다 이렇게 좀 흡수하고 수용하고 그랬었네요. 분명히 또 그쪽은 또 그 반복건놀이의 관점이 다르실 수 있겠네요. 또. 네.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름대로 그 4년 동안이 그 정원 선생님한테는 그런 기록, 사진으로서의 기록이라는 것들이 중요한 시기였고, 이제 그것에 이제 어떤 자신감을 갖고 유학의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나는 내가 유학 갔다 와서 제일 먼저 찾은 게 뿌리 끝나면 필름이야. 그 당시에 찍은 필름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요구해 준 필름보다 내가 요구하지 않은 걸 찍은 것이 더 많죠. 3분의 2가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유학하면서도 나한테 제일 생각나는 게 그때 회사에다 제출 안 한 그 필름 요구하고 싶어서 유학 갔다 와서 수도면에 이렇게 다 없애져 버렸더라. 내 인생에서 제일 그게 후회되고 제일 아쉬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내 감수성이 한 4년에 대한민국 땅을 진짜 다 돌아다니는 것이 없는 거야. 근데 재밌는 것은 그 한창기라는 사람이 자기가 관심이 있으면 관심 있는 걸 어디든지 데리고 가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사진 찍어 오라 그래. 어떤 그런 것이 우리 뿌리 끝나무에 다니면서 그 한창기와의 나와의 그 교감이 내 평생에 있어서 엄청난 큰 스승이라는 역할을 한 거야. 사진을 보는 법이나 또 세상 사는 법. 그러면 뭐 워낙 솔직히 대단한 사람이었어. 보면 예를 들면 결혼식하고 그 다음 이제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는데도 직장 그 사진 부장이
저 신혼여행 갈 거지? 예, 갈 겁니다. 회사 가서 신혼여행 가는 것도 출장비로 끊어졌어. 대신 취재해갖고. 취재할 거라고. 그게 갔다 오니까 한장 사장이 불러. 야, 이 새끼야. 너 왜 결혼하는데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아, 총각한테 무슨 어떻게 쪽팔리게 얘기합니까? 말대로 또.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내가 총각이라도 니보다 더 많이 살고 했는데 너 날 그렇게 무시하니? 그게 나를 데리고 나가다니까 조선시대를 가다니까 구두를 하나 사주더라고. 그 구두가 15만 원이었어 그 당시에. 월급까지. 그래서 사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난 그래도 이 새끼 이 정도 사람은 돼. 근데 나 그 구두 아직도 버리지 않고 갖고 있다니까. 뭐 이렇게 앞에 여기 그냥 뭐 달린 그런 거였는데 그럴 정도로 한창길 사장이 그 대한민국을 돌아다니면서 나한테 가지고 한 풍부한 그 기능이 일본 유학 가갖고 만약 그걸 안 하고 유학을 갔었더라면 이런 거 한 카트 반도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일본도 그렇고 미국 가서 나는 그 사진 공부나 공부를 하진 않았어. 그냥 사는 거지. 뭐 배운 거 없어 지금. 근데 실제로 뭐 그렇게까지 커리어를 쌓고 다시 학부 1학년으로 들어갔으니까 뭐 사실은 대단하긴 했겠네요. 선생님들하고 그냥 노는 거 아니었을까요? 아니 그런데 거기 일본이라는 곳은 있지 워낙 계급사회다 보니까 위아래가 있다 보니까 어떤 그 철두철미한 그런 게 있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 좋은 선생님께서 어떤 내 11년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유 교수님과 이하메 다케시라는 선생님이 한국에 이제 자주 왔단 말이야. 그런데 벌써 우리는 입학 시험을 여기서 봤어. 한국에서. 이거 시험이 뭐냐면 그러니까 사진 한 장 보내서 그걸 장문을 하는 거야. 그럼 장문을 하면 그걸 그대로 그냥 보냈어. 보냈으니까 그 뭐 한국을 보내서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맞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형식을 갖고 유학가비제는 무슨 입학이 됐었어. 우리가 학교 도착을 해. 근데 그 당시에는 전두환이가 막 대통령 막 되고 일어나서 이 비자 이런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 그래서 서류가 3월달에 안 나왔어. 근데 7월 수가가 7월 3일인가 837 7월 2일날 태어났구나. 그럼 내가 7월 7일날 일본 갔어. 7월 7일날 일본 갔는데 지금 가니까 방학을 했더라고. 근데 우리는 1학년이었어. 2학년부터 학교를 다닌 거야. 그 정도로 특혜를 받고 갔거든. 그러니까 또 일반 가고도 유학생은 그 당시에 아르바이트 하면 안 됐거든. 근데 그 학과장님이 수업에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다 구해줘서 엄청난 특혜를 받고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다 부러워했던 거야. 그리고 이 어느 정도 그 이하메 다케시라는 분이 재밌었던 분이냐면 이제 우리가 밤에 이제 술집 가서 하고 밤육점 가서 수업 끝나면 일하는지 아니까 그 이하메 다케시 그 사람 수업은 환대기에다 슬라이드 비춰서 작품 해설하는 거야. 하면 항상 제일 앞좌석에 자리를 하나 딱 비워놓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 다 늦게 가더라도 너 이리 와 여기 앉아. 거기 앉아오는 이유가 딱 앉으면 밤새도록 일하고 하는데 이게 잘까 봐. 좋잖아. 와꾸 지금 그 주인공으로 딱 때려. 그리고 점심으로 딱 가만 앉아있지. 그러니까 숫자하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애정을 받았어. 그러니까 모든 조교나 이런 애들이 나만 잘못하면 하여간에 저 새끼 죽인다고. 그러니까 조교들하고 많이 싸웠어. 그랬군요. 왜냐면 나는 여기 그 위아메 그 선생님 뺀 믿고 그냥 막내 지르는 거지. 그리고 그때 봉호랑 같이 이제 갔거든. 하봉호. 제가 같이 머리 요새 하얗게 이렇게 하시는 분? 걔가 같은 비행기 타고 같은 갔어. 난 원래 유학 갈 생각이 없어. 걔가 먼저 유학을 갔는데 난 걔 따라 강남 간 거야. 그렇군. 며칠 전에, 이틀 전에 만나셨어요. 정주하 선생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서 소개를 받았었어요. 맞아. 요새 열심히 또, 뭐 자동차 사진 아직도 열심히 찍잖아. 근데 요새 아트하고 또 요새 또 걔는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애니까 아직까지 야 박수 걔는 아직 자동차 사진 아직도 잘 찍어.
요새는 나도 이제 교육이 없어가지고.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도 좀 이제 한계가 왔는가 봐. 그러니까 요새는 그 또 다른 회사를 꿈꾸더라고. 그러니까 대단한 놈이야. 그냥 그렇게 이제 오사카 예술대에서 학부생으로서 그냥 어렵게 아르바이트도 하고 수업도 듣고 하시면서 했지만 이미 그 사진적인 기술력은 이미 다 한국에서 익혀갖고 가신 거잖아요. 뭘 찍을 것인가만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가서도 여전히 아니 근데 난 사진에 대한 재밌는 게 일본 가갖고도 가갖고 있지. 일본에 대한 반감이 우리한테는 예. 컸잖아. 그러니까 일본 가서 스트로볼 그냥 치는 걸 일본 가서 이 새끼들하고 딱 하면 사람 많은 데 가서 딱 1m에다 그 방각 딱 띄워서 맞춰놓고 오면 스트로볼 좀 뻥뻥 치는 거야. 그럼 봉호랑 같이 갔다가 그러니까 너 왜 이러니? 이 새끼들한테 걔도 이렇게 해도 겁을 줘야 내가 응? 원수라도 갚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 스토브를 팍팍 치면서 나를 그 2학기까지 이제 1학년, 2학년 그런 식으로 이제 찍고 다녔는데 3학년 가서 이제 이노에 세류라는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이노에 세류라는 사람이 보도사진하고 다큐멘터리를 가르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이완열 선생님이 그 수업 나하고 수업 듣도록 해서 그 사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수업은 3학년, 4학년이 듣는 수업이야. 근데 우리는 1학년, 2학년 때 그 이완열 다케지가 전공이나 했던 거나 마찬가지. 그 사람 수업을 우리는 들을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다 질투하는 이유가 그거에 상급반 클래스 때부터 가서 들으니까 듣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 듣게 하니까 와서는 꼭 이거 들으라고 하는 거야. 근데 들었는데 3학년 되는 때 이제 아르노 에이무라는 선생님이 있고 이노에 세루라는 선생님인데 아르노 에이무는 흔히 말 영상 사진 찍는 사람. 예. 사진은 나도 그렇게 아르노 에이무 그 사람 사진을 좋아했어. 배우고 싶어. 근데 이 보도 사진 찍는 이노에 세루는 진짜 말 그대로 이 말도 안 되는 사진을 찍어. 흔히 말 사진 뭐 흔들리기도 막 뭐 해나 그러니까 꼴린 대로 찍는 거야. 근데 이 사진을 보면 부닥다리 갖고 이거 아르노 에이무 뭐 신선한 영상미가 있으니까 신선한 것 같은데. 부르더니까 봉호는 아르노한테 가고 너는 세류한테 가라. 왜요? 그랬더니 너는 이게 맞아. 이 사람이 맞아. 너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래갖고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같이 이제 수업 시간에 갔어. 갔는데 저녁에 날 부르고 자기가 사진 찍는데 가자 그러더라고. 그분이 이제 그 오사카의 그 우범지대라고 말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그 동네에 방 한 칸짜리를 얻어놓고 거기서 작업하고 계시는데 거기 가자 그러더라고. 그게 갔어. 가면서 벌써 술을 사주더라고. 그 술을 먹면서 내가 물었어. 선생님, 제가 이 나이가 지금 30살인데 30살 유학 왔는데 지금까지 배워보니까 별로 유학할 기분도 안 나고 뭔가 배우는 것도 없고 솔직히 선생님한테 가라 그래서 왔는데 선생님이 제일 잘하는 게 뭐 사진이 뭔지 나한테 가르쳐 줄 게 있냐고 이제 따지고 물은 거지 시간방이 진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첫 마디가 사진은 사는 거야. 내가 또 아니 선생님도 살고 나도 사는데 뭐가 달라서 그러냐. 분명히 다르니까 그럼 지금 가르쳐 주세요. 그건 지금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졸업할 때쯤이면 가르쳐 줄게. 그때부터 나한테 사진은 사는 거라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많은 사진 그때 그 시간에 사진은 사는 거라는 고민이 생기지 않았으면 이게 안 나왔어. 그러니까 그 다음 순간 내 머릿속에 사진은 사는 것이 과연 뭘 하는 그 머리에 그게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별의별 지랄을 다 하고 다녀. 그 사는 것에 대한 뭔가 그래서 그 선생님이 사진 찍는 촬영하는 곳에도 자주 가서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막 옮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데 그해 여름에 이제 그 세미나를 이제 가서 이제 이 가미스만을 가게 된 거란 말이야. 이제 가갖고 이제 그 말 그대로 이 신의 섬이라는 이제 곳에 가죠. 근데 나는 거기 여기를 갔는데 기차를 타고 한참 가갖고 거기서 배를 타고 또 한참 가는 거야. 난 배를 타는 것보다 깜짝 내가 놀랐어. 왜 배 타고 가지? 그랬더니 옆에 선생님이 있다가 야 이 새끼야 니가 올 때도 비행기로 왔지만 배로 와도 되는데 이 새끼야. 전 일본이 섬이라는 생각을 솔직히 무식 중에 섬이구나 생각 안 했던 거야. 그냥 비행기로 가니까 그래 그냥. 근데 배를 타고 또 가니까
선생님, 야, 거기도 배를 타고 오고 또 여기도 배를 타고 가는 거야. 거기서 또 나한테 뭔가 조금 이상한 그 생각이 들었어. 근데 딱 가서 도착하는 게 그 앞에 가미시마, 딱 신의 섬이라고, 신섬이라고 막 써 있는 거야. 그리고 또 그 선생님이 그 미스마 일교를 참 좋아했어. 그 시대 그 젊은이들은 그 일본에 반항하는 미스마 일교가 반항하였으니까 어떤 그런 것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신의 섬이라는 것도 선택하고 해서 꼭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간다. 그럴 적에 밤새도록 술을 먹으면서 그 이노래 선생님이랑 싸운 거야. 여기 왜 왔냐? 하고 싸우다 보니까 신의 섬이기 때문에 나는 온다. 그래서 밤새도록 신과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별의별 것에 다 싸웠지. 더군다나 그 선생님이 한 가지 내가 영향을 받은 것은 첫 번째 애인이 제일 높아요. 선생님 첫 번째 애인이 결혼까지 다 약속한 사람인데 늘 싸우다가 사귀다가 며칠 안 갔다니까 이 사람이 그 여자가 사는 집에 갔더니까 그 여자가 집이 문이 다 닫힌 거야. 그래갖고 그 동네 사람 물어보니까 고향 갔다 그러더래. 대한민국인데 무슨 고향이냐고. 그게 아니라 북한 갔다고. 그 당시에 만경보고가 저 그렇죠. 미가다에서 떠나던 그 시절이니까 그 자리에서 집에 가서 카메라를 챙겨 들고 미가다를 바로 갔다. 딱 갔는데 거기가 수소문 딱 하니까 지금 배가 떠나고 있는 저 배에 탔을 거다. 그때부터 이 선생님이 제일교포들을 다큐멘터리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 성도 다큐멘터리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런 향수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잘하고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극진히 어떤 나한테 교감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많았어. 그래서 어떤 신과 인간이라는 고민, 또 이분이 제일교포들하고 친구들이 많고 친구들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그 섬에도 왜냐하면 오사카에서 또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갈 정도 그쪽 동네면 이 탕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교포들도 많은 섬들이야. 그런 섬들이니까 그곳에 가서 본인 작업하려고 그곳에 가는 거였어. 본인이 그런 걸 찍으려고. 근데 이제 우리가 겉으로 쫓아가는 거지 이제. 가서 이제 같이 놀고 그러는데 단지 하여간 신의 섬이라는 그 자체가 나를 이렇게 하나는 신이라는 완벽하다면 인간이라는 거는 뭔가 부족하다. 이 완벽한 건 뭐고 부족한 게 뭐냐.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날 제가 사진 찍어갖고 이제 거기서 한 3박 4일 있었는데 너 오늘 몇 장 찍었어? 이제 애들끼리 있거든. 내가 그때 뭐냐면 무슨 고민을 하냐면 사진 한 놀이 인생이라고 고민을 한 적이 있어. 사진 한 놀이 인생이다. 근데 사진 한 놀이 인생이다 보니까 내가 한번 어떤 일이 있냐면 오사카 예대는 다닐 때 우리 그 학교에서 수업하고 전체를 하는데 사진 한 장씩을 내기로 했어. 근데 나는 한 놀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던 시기에 고민했던 시기니까 36장을 좀 에바이트는 보고 와서 쫙 붙여서 그걸 한 장이나 끝 갖고 왔던가 요걸 봐가지고 하니까 이 새끼가 36장이지 어디 한 장이냐고. 한 장 아니냐고. 귀로도 한 장. 그렇게 우겼더니까 사진 쫙 구석에다가 저 천정 위에다가 이 볼트 마땅히 쫙 여기다 붙여놓은 거야. 약이오려고 씨발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이 새끼한테 한 장 가져오라고 했지 36장 갈 거라고 했어. 그런데 그 순간에 뭔가 딱 생각해. 왜 내가 꼭 필름을 우리가 그때 100피도 말았었거든. 야, 꼭 36카트를 말지. 그 이후에 필름을 5카트, 10카트, 20카트. 내가 100피들을 막 잘라서 막 만드는데 말고 싶으면 그 필름을 몇 카트 적어. 그래서 그 가미시마 거기 가갖고 몇 통 찍어서 저 오늘 한 200통 찍었는데요. 통째로 200개 되니까 뭐 5카트 찍는 이건 나만 아는 거 아니야. 진짜야 그러고. 진짜입니다. 진짜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필름 한 통씩 준대. 그리고 술도 사준다는 거야. 예? 진짜 다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돈을 다 모였어. 이 사람은 뭐라 너네 아니면 너가 가지고 있는 필름 다 내놔야 된다고 이제 좋다고 이제. 찍은 걸 이제 갖다가 탁 쏟아놓으니까 와르르 나오잖아. 이 사람은 거기에 점수를 몇 가지 찍은 게 있는지 알지? 5가지, 10가지 찍은 게 있는지 그건 모르죠.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돈을 다 받고 필름도 한 통씩 다 받고 뜩했어.
그러고 나더니까 야 너 진짜 대단하구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너 어제 말하던 신과 인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했어요. 예, 제가 뭐가 완성이고 뭐가 이 완성이 아닐까 그런 고민을 계속합니다. 자, 그 선생님 같은 장면로 한번 지금 한 가지 지금 한 가지 시도 그걸 찍는데 앞으로 그거 하지 마. 한 카트를 찍으면 그 다음 카트는 다른 걸 찍어. 연속적으로 찍는 것을 가지 마. 만약 그때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이 한 카트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보면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게 좀 네 카트가 있다고. 그게 이제 그 내가 찍는 버릇이 그랬던 거고 그 선생님이 여기에서 연속적으로 찍지 말고 같은 걸 두 카트 이상 찍지 마. 그래서 이게 한 카트 반이 나올 수 있는 그것이 생겼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스승이라는 사람은 한 카트 뭔가 말만 탁 던지면 그 고민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그 나쁜 선생님은 이상하게 없어. 훌륭한 학생이 있으면 훌륭한 선생님이 있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 선생님은 그냥 툭툭 던져, 그냥 화두. 너가 하고 있는 것이 완성과 유한성, 완전함과 완전하지 않은 것, 신과 인간, 뭐 이런 고민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툭 던지는 거야. 사진 찍은 거 보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찍는데 찍지 마. 그리고 한 카트를 2번 이상 찍지 마. 그럼 그 작업 못 해. 그게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카트 반이 나올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딱 돌아와서 프린트 작업을 해서 혼자서 깜찍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자르는 거다. 나도 모르게 그냥 자르는 거다. 그래서 자르는 거야. 그래갖고 떡 갖다 줬으니까 잠깐만 있어. 그래 되니까 나가되니까 술 대병을 딱 사갖고 따고 오니까 수업 시간이야. 문이 탁 걸어 잠그니까 애들은 컵날 거기서 그 대병으로 그날 술 먹은 것이 그날 수업이었어. 그래서 선생님 왜 그랬습니까? 이러니까 아니 그냥 기분 좋은 거야. 응? 그러니까 뭔가 아이디어를 던졌는데 완성을 해갖고 오니까 그래도 그거 같아. 그게 그 선생님 기분이 좋아.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 사람들을 이 콘사르에다 추천한 거야. 훌륭합니다. 근데 내장은 어디다 잊어먹으셨어요? 지금 이게 원래 30장이 한 시리즈로 해서 전시가 됐는데 4장이 분식이 됐죠? 현재? 아, 그래? 26장만 존재를 합니다. 4장은 혹시 선물을 해서 사라진 것일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4장이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한 시리즈에 뭐 대부분은 있겠죠. 26장이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를 감상하셨을 때 이게 한 컵 반이잖아요. 한 컵 반이 어디서 반컷이 있는지는 지금 이렇게 쭉 보면은 오른쪽에 붙은 쪽이 반쪽일 수도 있고 왼쪽에 붙은 게 반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필름을 뒤집어서 인간을 했어요. 네. 그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필름을 뒤집은 것은 이제 그 선생님이 예를 들어 갖고 수업생을 갖고 왔던 이렇게 쭉 늘어놓잖아. 이게 이렇게 늘어놓으니까 이쪽 얘기가 중복되니까 안 됐잖아. 이때는 그냥 필름을 뒤집어야지. 그러면 이미지가 바뀌잖아. 내가 오늘 가만히 보니까 아 이거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내가 프린트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높이가 들쑥날쑥 한 거야. 만 하루아침에 했으면 이게 딱 캐리어를 움직이지 않고 딱 그 맞춰놓고 했을 테니까 이것이 높이가 똑같을 텐데 이게 조금씩 다른 거야. 아, 내가 이거 오랜 시간을 두고 이 시간처럼 프린트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가지고 가면 나는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 선생님은 신고 다니거나 그럴 때는 사진 갖고 가면 특히 정도 선생님하고나 많이 싸우는데 가면 칼로 잘라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잘라고 트리밍을 하는데 이원 선생님 갖고 가면 트리밍을 안 해. 그리고는 이거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러면 좋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응? 그러니까 갖고 가면 나한테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너무 같은 방향으로만 있으면 얘기가 재미없으니까 그 방향을 좀 조절하는 게 좋겠다. 어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뒤집기도 하고 오른쪽 왼쪽을 자르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온전한 프레임이고 뭐가 반쪽인 겁니까? 그건 나도 몰라. 솔직한 얘기. 그건 그냥 그 당시에 어떤 그
내가 이렇게 하기로 하자 한 그 설정, 솔직히 얘기하면 뭐 거기에 뭐 의미를 달고 여기에 뭐가 완성이다, 불완성이다 이런 거 없었어. 많은 것이 감사한데 보시군요. 그 재미있는 거는 여기서는 보실 수 없지만 저 프린트는 지금은 생산을 하지 않는 미쯔비시에서 만들어진 무광백 인화제예요. 근데 이제 상태가 상당히 좋았어요. 40년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아마 이제 전시하신 다음에 다 이제 떼서 이제 밀봉을 해놓으신 덕분에 이게 변색이 안 됐더라고요. 먹질 않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누렇게 된 부분이 없잖아요. 보실 때. 그러니까 아마도 수세도 잘 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그냥 오리지널 빈티지예요. 새로 한 게 아니라. 그대로 원본 그대로입니다. 지금. 오히려 지금 액자에 넣어보니까 요즘 촬영한 것 같은 느낌도 들 정도로 지금 아주 생생해요. 이나지. 지금 나 오늘 뭐 처음 와서 이걸 보고 생각한 거 이렇게 근사하지 않은데,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일본도 이렇게 알루미늄 액자가 유행하던 시절이거든요. 알루미늄 뒤에서 뺐다 끼웠다가 다시 하게끔 니콘 사는 것도 그렇게 돼 있던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거기다 맞춰서 이것을 끼워갖고 그 알루미늄 액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멋있어 안 보였거든. 이걸 뭐 이렇게 멋있어. 내가 한번 봐도 이거 처음 들어와서 내가 놀랬거든. 이거 신기하다. 이게 우리 관장님이 굉장히 신경 썼습니다. 지금 이 전시를 위해서 프레임과 또 매트의 선택과 이런 것들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네. 위아래가 다르잖아요. 또 액자 프레임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것이 이제 4학년 때 이루어진 전시잖아요. 이게 거의 졸업전이었던 겁니까? 아니면 아니, 상관없이 졸업전은 제일동포 다큐멘터리 기록을 해갖고 이 졸업을 했고. 그럼 일부 그 전시를 하셨던 그 사진들인가요? 오사카에서 조금 제일 조선인들 제일 조선인들. 네. 그걸로 내가 다큐멘터리를 했으니까. 네. 이거는 그거 하는 건 무관한 그냥 선생님 추천으로 이루어진 네. 개인전이 된 거군요. 4학년 때. 그러니까 이 전시를 모리야마가 와서 보고 그때부터 친해진 거구나. 그 모리야마 달도가 이 전시를 봤거든. 네. 그러니까 한놀이 인생이다 네. 하고 네. 그거하고 이걸 같이 전시했었는데 이걸 보고 내가 그랬거든. 이하면 선생님과 이노의 세일 선생님. 선생님 저 동경 이번 전시하러 가면 모리야마 달도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랬더니 왜? 저 제일 좋아하거든요. 내가 모리야마 알았어. 내가 했더니 진짜였다. 선생보다 유명한데 유명하도 내 말은 꼭 들어. 꼭 만나. 거짓말하니까 진짜래. 그래갖고 이제 가서 만났어. 참 하여간에 지구지하는 얘기인데 이 모리야마가 얼마나 재밌는 사람이냐면 당당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올해 모리야마가 고등학교 때 공예고등학교에 디자인을 공부한 사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요하메 다케이지 그 사무실에 디자이너로 취직을 한 거예요. 근데 디자이너로 취직했는데 이 이노에 세일 선생님은 거기에 최고 포스트인 거야. 모리야마를 뛰고 토요일에 촬영 가면 심심하면 들고 촬영을 가는데 제일 처음에 든 사람이 올림푸스 팬이래. 모리야마가 처음 보에 제일 처음에 든. 그래서 모리야마가 이 하프 사이즈 찾아보면 초창기 사진이 많다 그러더라고. 그냥 같이 되구나 같이 온 거야. 그러니까 내 고봉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을 들어. 이제 그런 거. 이제 가니까 너무 따뜻하게 서로 너무 그러니까 참 일본은 재밌는 게 선배 후배가 따뜻하게 대하고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선배도 그 유명한 걸 대우해주고 또 이건 또 자기 선배잖아. 선배 대우를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말도 서로 다 잘 듣는 존중하면서 잘 듣는 거야. 꼬봉대로. 그래갖고 이제 이 유하메 그 이노에 선생님이 이제 저녁에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술을 처음에 먹으면서 예 한국에서 온 그 애야 앞으로 동경 오면 좀 봐주고 그래 이제 그러니까 야 한번 저기 너 인사 소개해 이거 왔으니까 이게 일본 사람은 그거 잘한단 말이야. 내가 술만 먹은 그 당시 일본 가갖고 옛날 그 수도로 빵빵 터뜨리는 그런 버릇을 잡고
술 한잔 딱 되면 저 일본 사람 제일 싫어하는 시가모입니다. 한국에서 그 유학 왔습니다. 그래서 저 그런데도 이 선생님, 너희 세류 선생님만 참 좋아서 이렇게 졸졸 쫓아다닙니다. 뭐 세류상 뭐 별로 볼 것도 없는 사람인데 뭘 이렇게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안 뜨 하는 사람이 체군 그러다고 나는 체군. 예. 다 일본 사람 만났지 말고 나 같은 사람 만나. 머리 안 박아. 그래요? 그냥 나 같은 사람이 뭔데 했더니 내가 너 같은 사람이지. 그러면요. 자신감인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은요. 나는 세류 같은 사람이고 그 이제 아니 뭔가 다르네요. 그랬더니 그 세류 저 우리 선생님이 나보다 더 이 잘난 척해서 그래.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는 그 뭐라고 다 또 하는 말이, 아이 잘난 척이야 저 선배가 하시죠. 이제 그러면서 하더니까 그래서 이제 모래아마가 친해지면서 모래아마가 또 전시를 나한테 또 추천해 준다고 이제 그래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모래아마가 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세류 말 듣지 말라 부담당이라고 세류 말 듣지 말라고 이게 왜요 이랬더니 이 사람은 혼자만 잘난 척하지 남 돌보는 사람 아니야. 아니 선생님 저기만 이 선생님이 모래아마 선생님이 그렇다 그러던데 아니야 난 얘보단 이 선배님보다 좀 똑똑해.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 서로가 이게 잘 맞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날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거네. 그렇군요. 나름대로 이 전시는 국내에서는 소개가 안 됐지만 그 선생님의 그 유학 인생에서는 중요한 또 터닝 포인트였네요. 이게 내가 사진을 그러니까 나는 일본 유학하면서부터 끝나고 미국 가면서부터는 사진을 뭘 찍어야 되지 사진에 대한 고민을 하나도 한 적이 없죠. 지금까지. 솔직히 나는 처음부터 이 고등학교 다니면부터 그 사라벌레 선배들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어떻게 찍지, 뭘 찍어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한 적이 한 번도. 내가 좋아하는 걸 찍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찍으면 사진이 됐고 좋아하는 걸 찍으면 상 내면 상을 탔고. 너무 탁월한 재능을 자랑하시는 여기 일본 여기 가서도 그러니까 뭐 배운다기보다는 그냥 신나게 놀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게 한 카트 반인데 일본에서 한 카트 반, 또 타령, 또 한국에서 와서 찍은 사진, 뭐 이렇게 해서 전시를 했는데 타령이란 전시를 모리아마가 소개시켜서 나이토 마사토라는 사진가 하고 연결돼가지고 그 도이 그 프라자인가 뭐 거기서 대행전을 하는데 그때도 모리아마가 왔었어. 또 나이토 마사토하고 같이 그랬는데 그때 이 교수님도 교수님 그 다음 니폰 사람에서 전시할 때 니폰 왔구나. 그때 모리아마를 만났어. 그때는 완전히 기적 같은 일이 있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나는 일본에서 좋은 게 지 마음에 들면 후배들을 그냥 갖다 꽂아서 서로 추천해도 서로가 그렇게 교감을 하더라고. 난 그런 게 너무 부러웠고 그리고 내가 나도 그래서 난 배운 게 그건 뭐냐고 사진이 내 사진 나쁘냐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걸 얘기해 주라고 그랬더니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 내가 얘기할 수 있으면 세유 우리 선생님이 너를 나한테 소개시켜 주지 않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벌써 그는 누가 누구를 추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벌써 인정하기 때문에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사진이 좋고 나쁘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그는 누를까. 내가 거기서 참 놀랐어. 그쪽의 관계성 맞기는 하네요. 근데 뭐 바로 이제 그곳에서 선생님이 이제 또 많은 또 이제 한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일본 사진의 감성들이 취득이 된 것 같아요. 또 근데 그렇다고 또 돌아오셔갖고 보여준 사진들이 일본 풍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야. 사실 최고본 사진에는 일본 냄새가 거의 안 나거든요. 그건 또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제 이 사진을 가지고 미국에 딱 가서 미국 선생님한테 딱 보여드리니까 제일 처음에 나가요. 시각적으로
이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 선생님이 사진을 처음 딱 보면서 한 얘기가 이것 때문에 이 얘기가 분할돼서 얘기가 하나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진적인 의미를 확장해야 되니까 그 의미를 확장한 새끼야. 미국 사람들 벌써 누구누구 이름 쫙 대면서 뭐 얘기를 하면 그래서 내가 모르겠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갔더니까 도서관에 책을 쫙 빌려다가 이 하프 사이즈 보고 이게 찍은 그 사진 같은 사진 쫙 보이잖아. 봤지? 그러니까 이것부터 없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찍어서 한 카트 반을 그냥 손을 잘라서 없애서 이렇게 붙였다고. 처음에는. 그런 것도 많이 유행했죠. 예, 그런 것도 그런 형식도 많았죠. 프레임 없이. 프레임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다니까 시각적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미국, 일본에도 어떻게 찍어서 사진이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했다면 미국 가니까 어떤 그 내가 파인아트 쪽에 수업을 했잖아요. 예. 시각적인 중요성을 따지는 거. 그러니까 여기 이게 프레임에 선이 있다는 거예요. 선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얘기를 분할시켜서 하나로 보지 않았던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사진 찍고 대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찍는 방법이. 그거는 선생님이 앞으로 하실 새로운 미국 전시가 있으면 그때 이제 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제 이 일본의 유학 시절까지만 이제 이 얘기를 듣는 걸로 하고요. 저도 이제 몰랐던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갖고 참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선생님한테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하십시오. 예술가한테 필요한 것은 어떤 반항적인 기질, 그게 창의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쭉 이렇게 흐름을 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그거 말고 또 예술가들한테 혹은 사진하는 사람들한테 혹은 한국 사진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이거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와. 또 거짓말 해야 돼. 내가 이거는 비슷한 걸 얼마 전에 고민한 적이 있는데 나도 마찬가지고 한 번이 여러 번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일본에 가서 느낀 거고 미국에 가서 느낀 건데 혹시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으로 배운 사진이 내 사진이 아니라 다 나를 가르쳐주는 어떤 선생님의 사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사진 찍는 방식이나 또 사진을 보는 방식이 내 식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 눈 아니면 사진을 가르쳐준 어떤 선배의 눈으로 내 사진을 잣대질을 하고 있지 않나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눈으로 내 사진을 보고 있나요? 저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기로 합니다. 저는 그 눈으로 보면 한국 사진은 다 몇 사람이 꼽은 사진으로 보여요. 그러면 진정 우리가 이 사진이 진짜 내 사진이 없다는 거지. 진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사진이 없다는 거지. 내가 왜 그런 걸 느끼냐면 우리나라에서 요새 애국 뭐 나가는 것이 여기저기 가고 또 뭐 유행하고 뭐 많이 그러잖아요. 전 그걸 보면 진짜 쓰잘데없는 우물 안에 개구리들의 놀이에요. 진짜 내놓으라면 몸 하나 어떤 그 거창한 데서 우리나라 사진가가 딱 들어가 자리 배경하면서 전시를 하나요? 그러면서 일본 같은 경우 보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저도 내 아이가 잠은 자다 벌전을 합니다. 아직까지 나도 그네들에게 사진이란 선진국인 그네들한테 아직까지 내 식이라는 걸 감동시켜주지 못하는 거구나. 나는 아직까지도 내 스승이나 내가 배운 사람들의 눈으로 아직까지 그걸 보고 있구나. 그럼 내 눈으로 보는 방식은 뭘까? 그래서 아주 철저히 고민합니다. 뭐 그런 대답을 하면 제가 뭐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건 사진보다는 개인적으로 유학을 가신 그 경비 같은 거 적지 않게 들잖아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런 경비 또 언어 문제 또 이런 기기 카메라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경비나 이런 건 어떻게 다 충당을 하셨는지 그 언어는 일어나 영어를 유창하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지 않으셨나?
제일 쪽팔린 질문을 실제 말은요, 일본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말도 잘 못합니다. 근데 특히 일본말은 아예 말을 모르고 갔고요. 네. 일본 가서도 저는 학원이나 이런 걸 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부딪혀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동안은 말을 몰랐어요. 흔히 말해서 그 위암에 닿게 선생님이 이 정도 사진 찍으면 말이 필요 없어. 그래서 1학년, 2학년 배우다 보니 갖고 그래도 부모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학원도 다니고 그 영어 시험 봐서 이렇게 급수 올리는 것도 다 통과해서 일본말을 잘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경험을 하지도 않았어요. 특히 미국 가서 같은 영어 같은 경우는 뭐 더 일본말보다 더 못하니까 나하고 사진을 얘기해 주려면 그 선생님이 출석부를 쭉 보다가 지금 한국 사람이 여기 있겠구나 하면 쪼개보고 야 가서 걔 좀 불러갖고 오라 그래요. 걔를 불러다가 사진 놓고 설명을 해줬고요. 뭐 그런 식이었으니까 말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르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경비는 처음에 갈 때는 집에서 입학금은 내고 첫 생활비 한 서너 달 치는 갖고 갔겠죠. 그 다음부터는 일본 가서 벌어서 가 있습니다. 미국 가도 그렇고. 근데 일본 가서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당시에는 저가 처음 갈 때는 3대 1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돈이 액수가 많이 차이 나지 않아서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었지만 그냥 거기에서 그 아르바이트 하면 워낙 받는 돈이 많아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렇게 해서 돈 걱정은 없었습니다. 흔히 말해서 뭐 진짜 특히 일본 유학할 때는 가진 게 돈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뭐라 그러나 거기는 제일교포들이 식당이나 이런 걸 많이 했으니까 처음에 1학년 갔을 때는 한국 식당 주방에서 뭐 일했고요. 이제 2학년 되면 말도 좀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서빙하기 시작을 했고요. 뭐 다방이나 있는 서빙하고. 그러면 방학 동안에는 3개의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이 낮에는 기사 때는 커피점에서 하고 저녁에는 그 한국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또 저녁 그 술집에서 3개에서 일을 하면 최소한 돈을 한 20만 원? 당시에요. 네, 당시에. 그러니까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한 3학년 때부터는 이제 거기 돌아가는 걸 아니까 술집에서 한국판 술집에서 일합니다. 한국판 술집에서 일하면 저녁 6시부터 저녁이 그 12시, 그러니까 6시부터 12시까지 일을 한 번 하거든요. 그런 술집이 있고, 그 술집에서 끝나서 12시부터 4시까지 하는 술집이 있어요. 그 2군데 술집을 제가 다 일하면요. 그러니까 3학년 때부터 매니저를 했거든요. 술집에 매니저를 하면 한 달 돈이 30만 원이에요. 한 달 돈이 30만 원. 한국 돈은 얼마예요? 그리고 오후에 4시부터 12시부터 4시까지 일하면 거기서 한 15만 원 받아요. 그럼 한 달에 4, 50만 원을 벌었어요. 방학 때도. 그러니까 가진 게 돈밖에 없었죠. 그래서 마음대로 필름 진짜 무시무시한 찍어냈고요. 뭐 상상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흔히 말해서 찍어내. 그러니까 저희 이노의 세계 선생님이 아마 그러려고 이만 그러지 말고 아예 그 동영상으로 하고 다니면 찍어 이 새끼야. 무슨 사진을 찍어대냐고. 근데도 그게 신나고 이제 왜냐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이 기니까 짧은 시간 사진 찍을 시간이 있다고 그러면 어딜 가면 무섭게 찍어댔었어요.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돈 걱정이나 뭐 말 걱정은 안 해도 됐어요. 그 사람들이 믿어줬으니까. 예, 그러면은 이따가 여기 6시에 2층에서 오프닝이 있으니까 못다 하신 얘기는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되니까요. 오늘은 여기서 자리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여기서 오프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